김경래의 최강 시사. 자, 법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윤석희 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앞에서 저희들이 공동대책위원회 쪽 얘기를 들었는데 인식의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당장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선고, 그러니까 뭐 양형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급한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최대 형량을 구형하도록 하겠다. 최대 형량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요번 범죄자들 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예를 들어 뭐 주범 같은 경우에 어떤 법률이 적용이 되고 어느 정도 형량이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어제 추미애 장관님이 나오셔서 이제 범죄단체 조직제 적용이 가능하다. 네.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셔서, 범행에 대해서 과연 이제 범죄단체 조직제를 의율을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면. 네. 현재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여러 이제 제목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죄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이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인데 네. 여기에도 그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 음란물 유포라든가 네. 또 강요라든가 네. 협박이라든가 해서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피해자 또한 수십 명이고 범행 횟수도 많고 또 죄질도 악랄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중한형이 처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단체 조직 관련해서는요. 예컨대 이제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이 운영했던 사람들하고 상하관계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관계를 인정했을 때는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되니까 자신이 이제 중하게 처벌받을 거를 의식하고 조금이라도 처벌을 덜 받으려고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주빈이라는 사람 한 명만 처벌을 해서 이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운영자들 그리고 거기에 관람자라고 할까요? 가입자라고 할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가담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 범죄 단체 조직과 범죄 집단의 조직은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른데 법상에서 말하는 범죄 단체 조직은 범죄의 목적이나 범죄 행하는 행위의 지속성과 내부의 조직성을 이제 갖춘 범죄 단체로 보는 경우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폭이라든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현재까지 의율이 되어 있었고 범죄 집단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선고한 것은 없지만 이 범죄 집단은 단순하게 이제 지속성이 있지는 않아도 된다. 범죄의 목적과 통솔 체계만으로도 충분하다. 현재 박사방의 경우에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할 목적으로 회원도 모집하고 그중 일부를 직원이라고도 부르고 자금 세탁하고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하게 하고 또 이제 그런 것을 방에 올려서 경제적 이득을 이제 취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는 회원들을 퇴장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구성원 자체가 자기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 공간에 모여서 있는 결합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범죄 집단으로는 의율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참여자, 관람자, 가입자 이 사람들의 신상도 공개할 수 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이제 경찰이 발표한 유료 이용자 15,000명 전부에 대해서 그 가담 정도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지금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주빈을 정점으로 해서 네. 같이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하는 어제 보도에 의하면 붓다라든가 뭐 닉네임이라고 하는 네. 3명이 같이 공동을 운영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주범이와 동일한 네. 공범이라고 봐야 돼, 공동 정범이라고 예.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나머지 가담자의 경우에도 주된 역할을 했거나 네. 또 그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성폭행을 직접 행한 네. 그런 그 행위자의 경우에는 성폭법상에 나와 있는 신상 공개 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 알 권리나 재범 방지나 또 네.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저희들이 뉴스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요새 그 주요 피고인들이 반성문 쓰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네. 그간에 그런 반성문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뭐랄까요? 적절한 것인지 이런 반성문들이 양형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이제 피고인들이 네.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것은 네. 감형민자로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보도에도 보니까 이 반성문이 각종 그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네. 이 각자의 사건과 경험을 공유하는 카페에서 네. 반성문을 어느 저 법률 사이트에서 3,000원에서 예. 5만 원 주고 사서 예. 거기서 그 카페에서 첨삭도 해주고 네. 또 이러이러한 문구를 쓰면은 재판부가 굉장히 봐주더라. 네. 이런 것을 공유함으로써 이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반성인가에 네. 대해서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충격이 크고 네. 범죄 행위도 매우 악랄할 뿐만 아니라 네.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범죄의 그런 중대성과 피해 심각성을 고려하면 네. 반성문을 쓴다고 해서 이 범죄의 그 양형에 감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1, 2년 사이에 떠오르는 이런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가 요번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단체 채팅방에서 그런 범죄 동영상이 공유되고 이런 거 있었고요. 소라넷 있었고 또 다크웹이라고 또 기억이 나요.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고. 이게 양형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형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너무 낮게 처벌을 해왔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 범죄라는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네. 몇백 명이 모여 있는 그 방에서 행해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가담자들도 서로 부추기고 그리고 지시한 거에 따라서 네.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그 피해자가 네. 그 행위를 보여주고 하는 것을 즐기고 또 사고 네. 어떤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행위한 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서 네. 현재까지도 이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좀 달라지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의 윤석희 회장이었고요.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2부로 돌아옵니다.